1947년 7월 11일 미 육군 정보부가 작성한 1급 기밀문서 MI-99 74호가 2022년 정보공개법에 의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위 27도 9분, 동경 78도 1분. 고대 인도의 한 폐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금속 파편을 분석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금은 섭씨 3,400도 이상의 열 처리 공정을 거쳤으며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하다. 기원전 2,500년 전에 존재했던 문명이 도대체 어떻게 20세기 중반의 인류조차 이해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환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교과서가 가르치는 인류의 역사는 단선적이고 평온합니다. 원시적인 유인원이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고 우연히 불을 발견하며 서서히 청동기와 철기를 거쳐 현대의 문명으로 발전해왔다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류학계는 이 매끄러운 곡선에서 벗어나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종교적 제기나 우연한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며 서둘러 박물관 지하수장고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와 기득권 학자들이 조작한 거짓된 역사 속에 갇혀 세상의 진짜 비밀을 모른 채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주류학계의 설명을 맹신하지 않고 감춰진 진실과 인류의 진짜 기원을 파헤치려는 깨어있는 지식인들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금속 파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고대 문명의 잃어버린 초고도 기술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이자 견고했던 주류 고고학계의 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여 이 작은 파편에 1급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을 찍어 75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류학계가 우리에게 강요해온 공식적인 입장을 해체해야 합니다. 현재 고고학계는 고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에 시작된 단순한 농경사회였다고 규정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기껏해야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구리와 주석을 섞어 조잡한 청동기 도구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거대한 고대 도시의 잔해를 보며 그것이 수만 명의 노예들이 동원된 단순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단언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수학적으로 타당할까요? 첫 번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기술적 진화 속도입니다. 주류 인류학에 따르면 호모 하빌리스가 처음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무려 250만 년 동안 인류는 오직 돌만 깎고 다듬으며 살았습니다. 250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기술적 진보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000년경, 불과 500년도 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문명이 폭발합니다. 250만 년의 정체, 그리고 500년 만의 수직 상승.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문자, 천문학, 수학, 그리고 거대 건축 기술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이나 통계학적 확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형적인 수치입니다. 250만 년과 500년, 이 두 숫자의 극단적인 대비는 인류의 발전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갑작스러운 개입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 문명의 유산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연력학적 수치의 모순입니다. 주류 학계는 고대 인도인들이 섭씨 900도에서 녹는 청동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무를 태워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둘의 온도가 섭씨 800도에서 900도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미 육군 정보부의 기밀문서에 기록된 합금 파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편의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온도는 섭씨 3400도입니다. 섭씨 900도와 섭씨 3400도, 이 간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현대 산업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 중 하나로 꼽히는 티타늄의 녹는 점이 섭씨 1668도입니다. 우주 왕복선이 대기권을 진입할 때 견뎌야 하는 외부 온도가 섭씨 1650도입니다. 즉, 고대 인도에서 발견된 이 파편은 현대의 우주 항공 기술로도 다루기 버거운 엄청난 고온의 열 처리 공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특수 용광로와 전자기 유도 가열 방식 같은 첨단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수치는 물리적 경도의 모순입니다. 인더스 계곡 코스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화강암과 석영 구조물들에는 완벽하게 직선으로 절단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류 학계는 고대인들이 구리끌과 돌망치를 이용해 이 거석들을 잘라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물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모수 경도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학계가 주장하는 구리 도구의 모수 경도는 3에 불과합니다. 반면 절단된 화강암의 모수 경도는 7, 석영은 8에 달합니다. 모수 경도 3의 도구로 모수 경도 8의 돌을 두부 자르듯 완벽하게 잘라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나무젓가락으로 강철판을 썰어내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수 경도 8의 석영을 오차없이 절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수 경도 10의 다이아몬드 코팅 펌날이나 초고압의 워터젯 혹은 레이저 절단기가 필요합니다. 구리끌로는 수백 년을 긁어도 흠집조차 내기 어려운 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여전히 수만 명의 노동자가 수십 년 동안 돌을 갈아냈다는 억지스러운 설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역사는 근본부터 다시 쓰여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미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초고도 기술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류학계가 이 명백한 수치의 모순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문적 권위와 이론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음모론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고 대중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차단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은폐의 장막 앞에 서 있습니다. 숫자와 사실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50만 년의 정체를 깬 500년의 폭발적 도약, 섭씨 3,400도의 열 처리 기술, 그리고 모스 경도 8의 암석을 정밀하게 가공한 미지의 도구. 이 세 가지 수치만으로도 주류학계의 공식 입자는 완전히 논리를 상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와 현장에 남아있는 물리적 증거들이 교차 검증하며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 파편이 발견된 1947년의 그날, 그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문서에 기록된 좌표, 북위 27도 9분, 동경 78도 1분. 그곳에서 미 육군정보부 조사팀이 마주했던 것은 단지 손바닥만한 금속 조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에 파묻힌 고대 도시의 심장부에서 인류의 상상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더욱 충격적인 구조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새로운 수치들은 앞서 우리가 확인한 모순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1947년 8월 14일,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바로 하루 전 날이었습니다. 대륙 전체가 정치적 혼란과 환희로 들끓고 있던 그 시각, 미 육군 정보부 소속의 특수조사팀은 대중의 눈을 피해 라자스탄 사막의 깊은 곳으로 은밀히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위성기술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 군용 정찰기가 우연히 촬영한 항공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북위 27도 9분, 동경 78도 1분 지점에 완벽한 원형을 그리는 거대한 분화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왜 미군은 독립의 혼란을 틈타 타국의 사막 한가운데로 비밀 부대를 파견했던 것일까요?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경 150m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의 중심부는 일반적인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섭씨 15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모래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을 때만 형성되는 푸른색의 유리 결정체, 즉 트리니타이트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있었을 때 사막 바닥에 형성되었던 바로 그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화구의 지층 연대는 충격적이게도 기원전 3000년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원전 3000년의 사막을 순식간에 섭씨 1500도의 지옥으로 만들고 모래를 유리로 융합시킨 것일까요? 조사팀은 반경 50m 이내의 지표면을 샅샅이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화구의 정중앙, 유리화된 모래층 아래 3m 깊이에서 마침내 문제의 금속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한 크기에 기이할 정도로 매끄러운 곡면을 가진 짙은 회색의 조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이거 개수기로 측정한 방사선 수치는 일반적인 자연 방사선 양의 50배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단순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첨단 기술의 잔해이자
무언가 거대한 폭발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한 기적적인 생존물이었습니다. 발볼팀 책임자가 상부에 보낸 최초의 무전 기록은 기밀 해제된 문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잔해는 자연석이 아니며 알려진 어떠한 고대 재련 방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주류 학계는 이 분화구를 두고 거대한 운석이 추락한 흔적이라고 서둘러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대기권을 돌파한 운석의 마찰열이 모래를 유리로 만들었다는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운석 충돌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 모순이 이 작은 파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2.4mm. 특수조사팀이 연구실에서 측정한 금속 파편의 정확한 두께입니다. 일반적인 현대 스마트폰의 강화 유리 두께와 비슷하고 20세기 중반 전차 장갑판 두께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얇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얇은 막이 견뎌낸 압력과 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얇고 가벼운 이 파편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주류 학계의 운석 충돌설은 그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운석에서 흔히 발견되는 철과 니켈의 불규칙한 혼합물이 아니라 분자 단위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인공 합금이었기 때문입니다. 800메가파스칼. 파편이 지닌 인장 강도의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건축용 철근보다 2배 강하고 현대의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보다 30%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0년의 인류가 현대의 우주항공 엔지니어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공학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리를 녹여 거푸집에 붙는 고대인들의 방식으로는 10메가파스칼의 강도조차 얻기 힘듭니다. 800메가파스칼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이 파편이 엄청난 물리적 타격과 극한의 환경을 견디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금속 파편의 합금 비율을 분석한 화학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데이터와 마주했습니다. 파편의 전체 질량 중 정확히 15.3%가 니켈이었고 2.7%는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동위원소 배열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의 운석은 부위마다 금속의 분포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파편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절단하여 분석해도 그 성분비가 99.9%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균일성을 확보하려면 진공 상태의 특수 챔버 안에서 전자기장으로 금속을 융합하는 현대적인 나노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1947년 당시의 미국 기술력으로도 완벽히 재현하기 힘든 공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고고학계는 이 파편을 철기시대 초기에 장식용 방패조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대중의 시선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방패조각이라니, 과연 그들의 눈에는 이 파편에 새겨진 수학적 정밀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파편의 외형은 단순한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파편의 굴곡을 3차원 모델링한 결과 놀라운 수학적 공식이 드러났습니다. 파편의 곡률 반경은 정확히 4.14m였습니다. 만약 이 파편의 곡선을 따라 거대한 원을 그린다면 질은 8.28m의 완벽한 구체가 완성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파편의 안쪽 곡면과 바깥쪽 곡면의 길이 비율이었습니다. 두 곡면의 비율은 1.618, 즉 자연계의 궁극적인 조화로 불리는 황금비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의 미개한 농경사회가 우연히 돌을 두드려 황금 비율의 곡률을 가진 초합금을 만들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파편의 미시적 구조는 우리를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끌고 갑니다. 합금을 구성하는 결정체들은 무작위로 엉켜있지 않았습니다. 결정과 결정이 맞닿는 경계면의 각도는 예외 없이 정확히 60도를 이루며 완벽한 육각형 벌집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자연적으로 냉각될 때는 결코 이런 기하학적 배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분자 구조를 의도적으로 재조립하는 첨단 나노 기술만이 60도의 완벽한 육각형 패턴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류 학계는 이러한 수학적 정밀성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고대인들의 우연한 미적 감각이라는 말장난으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 경도 7 이상의 합금을 4.14m의 곡률로 휘게 만들고 그 내부 분자 구조를 60도의 육각형으로 배열하는 것은 미적 감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수학적 계산과 정밀한 기계공학이 결합된 의도적인 산업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이 파편은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질은 8.28m의 거대한 비행체 혹은 알 수 없는 기계장치의 아주 작은 외벽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감춰진 진실을 추적하는 깨어있는 연구자들은 이 파편이 가리키는 거대한 퍼즐의 다음 조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수학적 비율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잔해들은 단지 인도의 모래사막 아래에만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의 예외적인 발견을 단순한 우연이나 측정 오류로 치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인도의 사막에서 발견된 기원전 3000년의 초합금 파편 하나만으로는 견고한 주류 고고학계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단 하나의 이례적인 유물이라는 핑계로 진실을 덮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파편과 완벽하게 동일한 기술적 패턴이 지구 반대편, 완전히 다른 시대의 유적에서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79년 10월 21일,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인 볼리비아 티아오아나코의 푸마푼코 유적. 남이 16도 33분, 서경 68도 40분에 위치한 이곳은 해발 3,800m의 척박한 고산지대입니다.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독립적인 구조공학자 팀은 거대한 안산한 블록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 정체불명의 I자형 금속 결합부, 이른바 크램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주류 학계는 이 유적이 기원 후 500년경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주민들이 구리를 녹여 돌과 돌 사이에 홈에 부어넣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고정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이 이 금속 결합부의 성분을 질량 분석기에 넣었을 때 화면에 떠오른 수치는 고고학계의 설명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 금속은 단순한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리 85%, 비소 10%, 그리고 놀랍게도 인도 사막의 파편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미지의 니켈 동위원소가 5% 섞여 있는 3원계 초합금이었습니다. 이 합금이 액체 상태로 녹기 위해 필요한 최소 온도는 섭씨 2100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발 3800m라는 지리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푸마푼코의 산소 농도는 해수면 대비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 원시적인 화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온도는 과연 얼마일까요? 나무나 라마의 배설물을 태워 얻을 수 있는 열은 해수면 기준 섭씨 800도입니다. 하지만 해발 3,800m에서는 연소 효율이 극도로 저하되어 아무리 풀무지를 해도 섭씨 650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섭씨 650도의 원시 화로와 섭씨 2100도의 용융점, 무려 섭씨 1450도라는 압도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휴대용 가스토치로도 도달하기 힘든 이 엄청난 온도를 기원 후 500년의 원주민들이 진흙화로 하나로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연력학 법칙 자체를 부정하는 맹신에 불과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돌에 파인 홈의 정밀도입니다. 금속 결합부가 들어갈 안산한 블록의 홈은 마치 레이저로 파낸 것처럼 완벽한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레이저 마이크로미터로 홈의 내부 표면을 측정한 결과 표면의 거칠기 오차 범위는 0.01mm였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가 약 0.1mm입니다. 즉,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오차율로 모스경도 6의 안산함을 깎아냈다는 뜻입니다. 주류학계가 들이미는 모스경도 3의 구리끌로는 오차범위 2mm 이내로 돌을 가공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0.01mm와 2mm, 이 200배의 정밀도 차이는 결코 인간의 손끝에서 나올 수 없는 기계공학의 영역입니다. 인도의 사막과 안데스의 고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대륙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니켈 동위원소가 섞인 초합금이 발견되었고 현대과학을 농락하는 연력학적 수치와 수학적 정밀성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 전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고도 문명의 표준화된 산업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교차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조차도 앞으로 등장할 세 번째 증거의 거대한 규모 앞에서는 한낱 작은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2006년 3월 15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쌍둥이 중력 측정 위성인 그레이스가 남극 대륙 상공을 지나며 수집한 데이터가 비밀리에 국방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좌표는 남이 70도, 동경 120도. 윌크스 랜드라 불리는 남극의 척박한 얼음 평원 아래에서 위성의 중력 센서에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질량 이상 현상이 포착된 것입니다. 가장 진보된 현대과학의 눈이 남극의 빙하 아래에서 찾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위성 레이더가 뚫고 들어간 깊이는 빙하 아래 2.7km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두께의 얼음층 밑에 주변 지각보다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거대한 물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물체의 규모입니다. 레이더 이미지에 드러난 질량체의 직경은
무려 320km에 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금속성 덩어리가 남극의 심해저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거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성의 중력장 구배 데이터를 3차원으로 렌더링한 결과 이 거대한 덩어리의 가장자리는 자연적인 지형이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직선과 90도의 직각 패턴을 띠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덩어리의 중심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 배열이었습니다. 자기장의 파동은 정확히 60도 각도로 교차하며 거대한 육각형 벌집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도 사막에서 발견된 손바닥만한 합금 파편의 미시적 분자 구조가 바로 60도의 완벽한 육각형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나노 단위의 기하학적 배열이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는 직경 320km라는 대륙적 규모로 확장되어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프랙탈 구조처럼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관통하는 고대 문명의 일관된 설계 방식입니다. 주류학계는 이 압도적인 발견 앞에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구조물이 2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의 잔해이며 그 충격으로 형성된 크레이터일 뿐이라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백만 년 전의 충돌 자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대한 기계장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류 고고학계와 지질학계는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제나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설명들을 준비해둡니다.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모든 미스터리가 자연현상이나 원시인들의 단순 노동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세 가지 핵심 반박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철저하게 수치로 해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인도의 합금 파편과 남극의 거대 덩어리가 단순히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연 상태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다는 설명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위원소의 비율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철과 니켈 운석은 그 내부의 동위원소 분포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일반적인 운석의 니켈 동위원소 편차는 최대 15%에 달합니다. 부위마다 성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반면 인도의 파편과 남극의 질량체 중심부에서 관측된 전자기적 동위원소 편차는 0.001% 미만입니다. 편차가 0.001%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오직 현대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나 얻을 수 있는 인공적인 정제 비율입니다. 자연의 우연이라는 학계의 첫 번째 방어선은 이 단 하나의 수치 앞에서 무너집니다. 두 번째, 그들은 볼리비아 푸마풍쿠의 거석들이 원주민들의 휴대용 진흙화로와 끈질긴 인내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섭씨 650도의 화로 수십 개를 동원해 구리를 녹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온도 기울기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해발 3,800m의 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의 차가운 안사람 블록에 섭씨 2,000도에 가까운 쇳물을 붓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 모스 경도육의 안사람은 수류탄처럼 폭발하듯 깨져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쇳물을 붓기 전 130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 전체를 최소 섭씨 1000도 이상으로 예열해야만 합니다. 130톤의 바위를 섭씨 1000도로 가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현대식 대형 용광로가 이틀 내내 가동되어야 얻을 수 있는 열량입니다. 라마의 똥과 나뭇가지를 태워 130톤의 바위를 예열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촛불 하나로 수영장에 물을 끓이겠다는 것과 같은 수학적 난센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 모든 기하학적 일치, 즉 60도의 육각형 구조가 자연적인 결정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눈송이나 현무암 주상절리처럼 자연계에도 육각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송이는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이 만드는 자연 현상일 뿐 복잡한 다중합금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녹는점을 가진 비소, 구리, 니켈 합금이 냉각 과정에서 스스로 완벽한 60도의 육각형 격자를 형성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은 100억 분의 1입니다. 전 세계의 카지노에서 평생 동안 룰렛을 돌려 매번 연속으로 잭팟을 터뜨릴 확률보다 낮습니다. 학계는 이 100억 분의 1이라는 불가능한 확률을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장하여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희망과 변명들이 수치 앞에서 차례로 붕괴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의 맨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의 대륙에서 발견된 이 불가사의한 증거들은 결코 개별적인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캔버스로 삼아 그려진 거대한 수학적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도 위에 이 세 지점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북위 27도의 인도 사막, 남위 16도의 볼리비아 푸마푼쿠, 그리고 남위 70도의 남극 윌크스랜드. 인도 유적에서 푸마푼쿠까지의 최단 직선 거리는 16,400km입니다. 푸마푼쿠에서 남극의 거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9,800km입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다시 인도로 이어지는 거리는 11,200km입니다. 이 거대한 세 점을 지구본 위에서 선으로 연결하면 불규칙한 삼각형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거대한 이등변 삼각형의 일부가 나타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내각입니다. 인도를 꼭지점으로 하는 각도는 정확히 60도, 푸마푼쿠와 남극을 잇는 선분이 적도와 이루는 각도는 90도, 그리고 세 지점의 거리를 서로 나누었을 때 도출되는 비율은 1.618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618. 인도 사막에서 발견된 손바닥만한 금속 파편의 곡률에서 측정되었던 바로 그 황금비입니다. 파편에 새겨져 있던 미시적인 수학 공식이 대륙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수만 킬로미터 규모의 거시적인 지구 네트워크로 정확하게 확장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미시적 나노 구조의 각도 60도, 거시적 대륙 배치의 각도 60도, 파편의 곡률 비율 1.618, 대륙 간 거리의 비율 1.618. 이것은 인간의 뇌가 무작위한 패턴 속에서 억지로 의미를 찾아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며 좌표로 설정할 수 있는 궤도상의 위성 기술과 대륙의 지각을 뚫고 들어가 거대한 구조물을 심을 수 있는 행성급 테라포밍 기술이 결합된 완벽한 공학적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돌을 깎았고 어떻게 금속을 녹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10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지구 전체에 이토록 정밀한 수학적 그리드를 구축한 존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명백한 물리적 증거와 압도적인 통계적 진실 앞에서도 굳이 진실을 덮고 은폐하려는 주류 학계와 정부기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퍼즐의 다음 조각은 금속과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속, 인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외적인 발견은 단순한 측정 오류나 자연의 기이한 우연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사막에서 발견된 기원전 3000년의 초합금 파편 하나만으로는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주류 고고학계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단 하나의 이례적인 유물이라는 핑계로 진실을 덮고 자신들의 교리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파편과 완벽하게 동일한 기술적 패턴이 지구 반대편, 완전히 다른 시대의 유적에서 대규모로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79년 10월 21일, 안데스 산맥의 척박한 고원지대인 볼리비아 티아후아나코의 푸마푼쿠 유적. 남위 16도 33분, 서병 68도 40분에 위치한 이곳은 해발 3,800m의 극단적인 고산지대입니다. 이곳에서 비밀리에 발굴과 측량 작업을 진행하던 독립적인 구조공학자 팀은 거대한 안산암 블록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 정체불명의 I자형 금속 결합부, 이른바 크램프의 잔해를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주류학계는 이 유적이 기원 후 500년경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주민들이 구리를 불에 녹여 돌과 돌 사이에 파이놈에 부어넣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 거대한 건축물을 고정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이 이 금속 결합부의 성분을 현대적인 질량 분석기에 넣었을 때 화면에 떠오른 수치는 고고학계의 아니란 설명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 금속은 단순한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리 85%, 비소 10%, 그리고 놀랍게도 인도 사막의 파편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미지의 니켈 동위원소가 5% 섞여 있는 복잡한 삼원계 초합금이었습니다. 이 특수한 합금이 액체 상태로 완전히 녹기 위해 필요한 최소 온도는 섭씨 2100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발 3800m라는 지리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과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푸마푼쿠의 산소 농도는 해수면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연소 반응조차 제대로 일어나기 힘든 환경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 원시적인 화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온도는 과연 얼마일까요? 나무나 라마의 배설물을 태워 얻을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불은 해수면 기준으로 섭씨 800도 안팎입니다.
하지만 해발 3,800m에서는 연소 효율이 극도로 저하되어 아무리 수백 명이 달라붙어 풀무지를 해대도 섭씨 650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섭씨 650도의 원시 화로와 섭씨 2100도의 합금 용융점, 무려 섭씨 1450도라는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고압 가스토치로도 도달하기 힘든 이 엄청난 온도를 기원 후 500년의 원주민들이 진흙 화로 하나로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연력학 제2법칙 자체를 부정하는 종교적 맹신에 불과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금속이 부어질 돌의 파인 홈의 정밀도입니다. 금속 결합부가 들어갈 안산한 블록의 홈은 마치 현대의 CNC 밀링 머신으로 파낸 것처럼 완벽한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정밀한 레이저 마이크로미터로 홈의 내부 표면을 측정한 결과 표면의 거칠기 오차 범위는 0.01mm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가 약 0.1mm입니다. 즉,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극미한 오차율로 모스 경도 6의 단단한 안산함을 파냈다는 뜻입니다. 주류 학계가 들이미는 모스 경도 3의 구리끌로는 오차범위 2mm 이내로 돌을 가공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0.01mm와 2mm. 이 200배의 정밀도 차이는 결코 인간의 손끝과 원시적인 도구에서 나올 수 없는 기계공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도의 사막과 안데스의 고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대륙에서 수천 년의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니켈 동위원소가 섞인 초합금이 발견되었고, 현대 과학을 농락하는 연력학적 수치와 수학적 정밀성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 전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고도 문명의 표준화된 산업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교차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조차도 앞으로 등장할 세 번째 증거의 거대한 규모 앞에서는 한낱 작은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2006년 3월 15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쌍둥이 중력 측정 위성인 그레이스가 남극 대륙 상공을 지나며 수집한 데이터가 비밀리에 국방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좌표는 남위 70도, 동경 120도. 윌크스랜드라 불리는 남극의 척박하고 거대한 얼음 평원 아래에서 미성의 중력 센서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질량 이상 현상이 포착된 것입니다. 가장 진보된 현대과학의 눈이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남극의 빙하 아래에서 찾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성 레이더가 뚫고 들어간 깊이는 빙하 아래 2.7km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약 5배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엄청난 깊이입니다. 그 두꺼운 얼음층 밑에 주변 지각보다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거대한 물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물체의 규모입니다. 레이더 이미지에 드러난 질량체의 직경은 무려 320km에 달했습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 칙술루브 운석 충돌구의 직경이 150km입니다. 그보다 2배 이상 거대한 금속성 덩어리가 남극의 심해저 안반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거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성의 중력장 9배 데이터를 3차원으로 렌더링한 결과 이 거대한 덩어리의 가장자리는 자연적인 지형이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직선과 90도의 직각 패턴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연계에서 직경 320km짜리 완벽한 직사각형이나 다각형이 형성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덩어리의 중심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 파동의 배열이었습니다. 미성이 포착한 자기장의 파동은 정확히 60도 각도로 교차하며 거대한 육각형 벌집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47년 인도 사막에서 발견된 손바닥만한 합금 파편의 미시적 분자 구조가 바로 60도의 완벽한 육각형이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나노 단위의 기하학적 배열이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는 직경 320km라는 대륙적 규모로 확장되어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프랙탈 구조처럼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관통하는 고대 문명의 일관된 설계 방식입니다. 주류학계는 이 압도적인 발견 앞에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구조물이 2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충돌한 소인성의 잔해이며 그 충격으로 형성된 크레이터일 뿐이라고 서둘러 발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백만 년 전의 충돌 자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대한 기계장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류 고고학계와 지질학계는 대중을 무지몽매한 상태로 묶어두기 위해 언제나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설명들을 준비해둡니다.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모든 미스터리가 자연현상이나 원시인들의 끈질긴 단순 노동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세 가지 핵심적인 반박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철저하게 수치로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볼리비아 푸마풍쿠의 금속 크램프가 원주민들의 진흙 화로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주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섭씨 650도의 화로 수십 개를 동원해 구리와 비소를 녹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열 충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해발 3,800m 푸마풍쿠의 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의 차가운 안산한 블록에 파이노만으로 섭씨 2100도에 달하는 액체 상태의 초고온 샘물을 붓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 모스 경도욕의 안산함은 수류탄처럼 폭발하듯 박살나버립니다. 이러한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샘물을 붓기 전 130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 전체를 최소 섭씨 1000도 이상으로 서서히 예열해야만 합니다. 130톤의 바위를 섭씨 1000도로 가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현대식 대형 제철소의 용광로가 며칠 내내 가동되어야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열량입니다. 라마의 배설물과 마른 나뭇가지를 태워 130톤의 바위를 예열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성냥개비 하나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물을 끓이겠다는 것과 같은 수학적 난센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안산함에 파인 0.01mm 오차의 직각홈이 수십 년 동안 모래와 물을 섞어 문지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마찰을 이용한 연마 방식은 고대 사회에서 널리 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찰 연마의 물리적 한계는 곡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밧줄이나 가죽에 모래를 묻혀 돌을 문지르면 필연적으로 오목하거나 볼록한 곡선이 형성됩니다. 결코 내부 모서리가 정확히 90도를 이루는 날카로운 직각을 파낼 수 없습니다. 또한 홈의 바닥면에서 발견된 드릴 자국은 1회전당 2.5mm씩 파고 들어간 나선형 궤적을 보여줍니다. 원시적인 활 비비 드릴이 1회전당 0.1mm를 파고드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25배의 회전 추진력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이나 전동 공구가 아니면 낼 수 없는 기계적 절삭 속도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남극 윌크스랜드의 직경 320km 질량체가 단순한 소행성 충돌의 흔적이라고 단언합니다. 자연 상태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다는 설명은 대중을 안심시키기에 가장 좋은 변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위원소의 비율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수치를 쥐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뭉쳐진 철과 니켈 운석은 그 내부의 동위원소 분포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운석의 니켈 동위원소 편차는 최대 15%에 달합니다. 부위마다 성분이 들쭉날쭉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남극의 질량체 중심부와 인도의 파편에서 공통으로 관측된 전자기적 동위원소 편차는 0.001% 미만입니다. 편차가 0.001%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오직 현대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반도체 공정에서나 얻을 수 있는 극단적인 인공정제 비율입니다. 또한 무작위로 폭발한 운석 구덩이에서 완벽한 60도 각도의 육각형 자기장이 형성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100억 분의 1입니다. 전 세계의 카지노에서 평생 동안 룰렛을 돌려 매번 연속으로 잭팟을 터뜨릴 확률보다 낮습니다. 학계는 이 100억 분의 1이라는 불가능한 확률을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장하여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희망과 공색한 변명들이 차가운 수치 앞에서 차례로 붕괴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의 맨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완벽하게 굳히는 네 번째 결정적 사례가 1991년 러시아의 우랄 산맥 깊은 곳에서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북위 65도, 동경 60도에 위치한 우랄 산맥의 코지나강 유역. 금을 채취하던 광부들이 지하 12m 깊이의 점토층에서 이상한 금속 가루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토층은 지질학적으로 최소 10만 년 전인 홍적세에 형성된 지층이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러시아 과학원 소속의 연구원들은 이 금속 가루를 전자현미경 밑에 올려놓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완벽한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초소형 금속 코일, 즉 나노스파이럴이었습니다. 이 나노코일들의 크기는 가장 큰 것이 3cm, 가장 작은 것은 무려 0.003mm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 두께인 0.1mm에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극미세 구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코일들을 구성하는 재질이었습니다. 코일은 100% 순도의 텅스텐과 몰리브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텅스텐의 녹는 점은 섭씨 3422도,
몰리브덴은 섭씨 2623도입니다. 현대 산업에서도 미사일의 내열 부품이나 우주선의 로켓 엔진을 만들 때나 사용하는 극한의 금속들입니다. 10만 년 전의 지층에서 섭씨 3422도의 열 처리가 필요한 텅스텐을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크기로 가공한 나노 스파이럴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코일들의 기하학적 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우리를 다시 한번 전율케 합니다. 나선형 코일의 굵기와 코일이 감긴 지름의 비율을 계산하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1.618이 도출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618. 인도 사막에서 발견된 기원전 3000년의 금속 파편 곡률에서 측정되었던 바로 그 황금비입니다. 패턴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의 0.003mm짜리 나노코일, 인도 사막의 손바닥만한 초합금 파편, 볼리비아 푸마풍쿠의 130톤짜리 거석을 뚫은 정밀공학, 그리고 남극 얼음 아래 숨겨진 직경 320km의 거대 구조물, 나노 단위에서 대륙 단위까지 10만 년 전에서 수천 년 전까지 크기와 시대와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섭씨 2000도를 훌쩍 넘는 극단적인 연력학적 통제력과 1.618이라는 황금비, 그리고 60도의 육각형이라는 동일한 수학적 서명이 이 모든 유물에 공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파편화된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삼아 구축된 단일하고 압도적인 초고도 문명의 산업적 그리드입니다. 주류학계는 이 네 가지 명백한 물리적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거나 조롱으로 예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이 현대과학을 뛰어넘는 기계공학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그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다음 조각은 차가운 금속과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속, 인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물리적 증거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주류학계의 평온한 설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섭씨 3400도의 열 처리, 오차 범위 0.01mm의 정밀 가공, 그리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1.618의 황금비 네트워크. 이 압도적인 증거들은 결코 자연의 우연이나 미개한 원시인들의 노동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본질적이고 섬뜩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진실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1951년 4월 11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작성하고 2017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끝에 간신히 기밀 해제된 문서 SR-7904호는 이 거대한 은폐의 첫 번째 물리적 증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비표준 고고학적 발견물의 격리 및 통제 절차였습니다. 당시 미국 뉴멕시코주의 차코 캐니언 국립역사공원 지하 깊은 곳에서 한 지질학 조사팀이 인도의 라자스탄 사막에서 발견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의 니켈 초합금 파편 수십 개와 기하학적인 금속 원판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발견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나타난 것은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미 육군 공병대와 정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문서 SR-7904호에 기록된 그날의 작전 일지는 충격적입니다. 정보부는 즉각적으로 반경 50km 이내에 민간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군사 경계선을 선포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확인 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통제였습니다. 현장을 최초로 발견했던 지질학 조사팀 7명은 즉시 외부와 격리되었고, 그들이 6개월 동안 꼼꼼하게 작성했던 현장 발굴 노트와 120장의 사진 필름은 그날 밤 군사기지의 소각로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작전 책임자의 명령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비정상적 금속성 유물은 납으로 차폐된 컨테이너에 봉인하여 네바다주에 지정된 군사시설로 이송할 것. 발굴의 흔적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영구적으로 붕괴시킬 것. 발견 현장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류학계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산 붕괴 사고로 기록하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인류의 진짜 역사를 물리적으로 소각해버린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폭력적인 격리 절차를 밟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미국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인 통제가 단지 자국 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고립된 작전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돌려야 합니다. 1969년 11월 21일, 냉전의 서슬이 펄었던 시기, 러시아 우랄 산맥의 코지나간 유역에서 10만 년 전 지층에 나노 스파이럴 코일이 발견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 특수부대 제2국이 작성한 기밀문서 K214호가 소련 붕괴 후 암시장을 통해 세상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기록된 KGB의 대응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미국의 CIA와 동일했습니다. 코지나강 유역에서 극미세 텅스텐 코일을 발견했던 러시아 과학원 소속의 지질학자 4명은 발견 직후 국가 반영 및 기밀 유출이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들의 이름은 모든 공식적인 학술 기록에서 영구히 삭제되었습니다. KGB 문서는 현장의 처리 방식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모든 나선형 금속 잔해는 모스크바 제7연구소 지하 근고로 이송하며 발굴 구역은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위장하여 콘크리트로 밀봉한다. 이 두 가지 사례의 수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1951년의 미국과 1969년의 소련. 이념적으로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수만 개의 핵무기를 겨누고 있던 두 적대국이 고대 문명의 첨단 기술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완벽하게 동일한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50km 군사 통제와 소련의 방사능 위장 콘크리트 밀봉, CIA의 다이너마이트 붕괴와 KGB의 수용소 구금. 이것은 각 국가의 우발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주류 고고학계와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최상위의 은폐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거대한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 전술적인 막다른 길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끔찍한 논리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에게는 애초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선택 A.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주류학계가 기원전 3000년 전에 섭씨 3400도의 열처리 기술이 존재했고 10만 년 전 지층에서 나노공학의 산물이 나왔으며 남극 얼음 아래 직경 320km의 거대 인공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결과 A는 현대 문명의 근간이 되는 통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첫째, 진화론에 기반한 현대 생물학과 역사학의 권위가 즉각적으로 증발합니다. 평생을 바쳐 거짓된 역사를 가르쳐온 기득권학자들은 하루아침에 학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둘째, 종교적 교리에 의존해온 수십억 명의 신앙체계가 무너지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에너지 산업의 붕괴입니다. 고대 문명이 화석연료 없이 우주적 규모의 에너지를 다루었던 연력학적 기술, 즉 무한한 청정에너지의 원리가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전 세계의 자본과 권력을 쥐고 있는 석유 및 에너지 카르텔은 그 즉시 파산하게 됩니다. 진실의 공개는 곧 기득권 세력의 영구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방향인 선택 B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숨기고 영원히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 B 역시 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볼리비아 푸마푼쿠의 독립적인 구조공학자 팀이나 우랄 산맥의 광부들처럼 통제망을 벗어난 민간 영역에서 끊임없이 불가사의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사의 위성 데이터가 남극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듯 개인들도 고성능 장비로 진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로로 이어져 기득권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킬 것입니다. 공개해도 파멸이고 침묵해도 파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악랄하고 교묘한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조작된 조롱과 무기화된 낙인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언론과 주류 학계를 동원해 그 증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미치광이나 음모론자로 몰아갑니다. 외계인 신봉자, 유사 과학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대중 스스로가 진실을 멀리하도록 심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스 경도7의 화강암이 0.01mm의 오차로 절단된 명백한 물리적 수치 앞에서도 그들은 원주민들이 평생 돌을 갈았다는 억지스러운 논문을 발표하며 과학적 진실을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은폐의 벽이라도 그 벽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콘크리트나 다이너마이트로 영원히 밀봉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던 침묵의 카르텔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
전 세계의 익명 해커 커뮤니티와 대한 언론의 서버에 3TB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유출한 사람은 30년 동안 미 국가안보국 NSA에서 최고위급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했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피해 스위스의 한 안전가옥으로 도피한 직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치명적인 기록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가 유출한 데이터 속에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모든 수치와 사실들이 원본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1947년 인도 사막에서 발견된 초합금 파편의 비공개 야금학 보고서 원본, 볼리비아 푸마풍쿠 유적에 대한 군사 위성의 열화상 스캔 데이터, 그리고 남극 윌크스랜드 빙하 아래 숨겨진 직경 320km 구조물에 조작되지 않은 생생한 중력장 렌더링 영상까지. 정부와 기득권 학계가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왜곡하고 삭제했던 진짜 수치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암호화된 파일의 맨 앞장에 남긴 짧은 음성 메시지는 진실을 추적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강렬한 감정적 절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분노와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간접적인 인용으로 자신이 짊어졌던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덩어리와 금속 조각을 훔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류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기원과 위대한 잠재력을 통째로 도둑질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정보의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거대한 거짓말의 매트릭스에 꽂힌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주류 학계는 즉각적으로 이 데이터가 조작된 가짜뉴스라며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독립 연구자들과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이 유출된 데이터의 수치들이 현장에서 측정된 물리적 법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폐의 장막은 찢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파편화된 유물들을 넘어 국가 권력의 억압을 뚫고 나온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거대한 지도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노코일에서부터 거대 대륙의 네트워크까지 이 완벽한 수치들이 마침내 하나의 초점으로 수렴될 때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경이롭고도 두려운 결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파편화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수만 킬로미터의 공간적 거리와 10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이 모든 물리적 증거들이 어떻게 서로를 완벽하게 강화하고 증명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도 위에 우리가 추적해온 4개의 붉은 점을 찍습니다. 첫 번째, 북위 27도, 동경 78도의 인도 라자스탄 사막. 두 번째, 남위 16도, 서경 68도의 볼리비아 푸마풍쿠 고원. 세 번째, 남위 70도, 동경 120도의 남극 윌크스랜드. 그리고 네 번째, 북위 65도, 동경 60도의 러시아 우랄 산맥 코지나강 유역입니다. 주류학계의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네 곳의 유적과 발견물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각기 다른 시대의 독립적인 자연현상이거나 고립된 원시부족들의 우연한 결과물이라고 앵무새처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의 좌표를 선으로 연결하고 그 안에 숨겨진 물리적 수치들을 대입하는 순간 주류학계의 얄팍한 변명은 우주적 규모의 수학적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첫 번째 층위의 연결은 연력학적 교차 검증입니다. 인도 사막의 초합금 파편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섭씨 3400도였습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의 0.003mm 나노코일을 구성하는 텅스텐의 녹는 점은 섭씨 3422도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푸마풍쿠의 거석을 고정한 니켈 합금의 용융점은 섭씨 2100도입니다. 시대와 대륙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유물은 모두 현대의 정밀 용광로가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섭씨 2000도 이상의 초고온 열처리 공정을 거쳤다는 완벽한 공통점을 지닙니다. 두 번째 층위의 연결은 기하학적 서명입니다. 인도 사막의 파편 내부 분자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나타난 각도는 정확히 60도의 육각형 벌집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극 얼음 아래 2.7km 깊이에 묻혀있는 직경 320km의 거대 질량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 파동의 교차 각도 역시 정확히 60도의 육각형이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미시세계와 수백 킬로미터 단위의 거시세계에서 동일한 설계자가 남긴 완벽하게 동일한 기하학적 지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세 번째 층위는 궁극의 수학적 비율입니다.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10만 년 전 나노코일의 굵기와 지름 비율은 1.618이었습니다. 인도 사막 초합금 파편의 내외부 곡률 비율 역시 1.618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볼리비아, 남극을 잇는 거대한 지구적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서로 나누었을 때 도출되는 비율 또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1.618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주류학계가 그토록 사랑하는 통계학의 확률 공식을 이 지도 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합금에서 동위원소 편차가 0.001% 미만으로 정제될 확률. 무작위적인 지각 변동이나 운석 충돌로 인해 대륙 규모의 완벽한 60도 육가평 자기장이 형성될 확률. 그리고 파편의 곡률과 나노코일의 비율, 대륙 간의 거리 비율이 모두 1.618의 황금비로 일치할 확률. 이 세 가지 극단적인 물리적 수학적 특성이 하나의 행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면 그 결과값은 0.000001% 미만입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1경분의 1이라는 인간의 뇌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1경분의 1. 전 세계의 모든 모래알 중에서 특정한 모래알 하나를 단 한 번의 시도로 집어낼 확률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이 압도적인 수치 앞에서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자 산업기지로 삼았던 10만 년 전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전 지구를 통제했던 단일한 초고도 문명의 의도적이고 정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플랜의 흔적은 과거의 화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24년 현재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가장 위험하고도 역동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미 국가안보국 내부 고발자가 3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기밀 데이터를 세상에 유출한 이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댐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류학계와 정보기관은 여전히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모든 유출 자료를 조작된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다급한 행동은 그들의 말과 완벽하게 모순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익명의 해양구조 공학자들로 구성된 독립탐사팀이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인근 수심 4,500m의 심해저에서 다중 빔 음향 측심기를 통해 새로운 이상 지형을 포착했습니다. 해저 안반 위에 돌출된 그 구조물은 가로 6km, 세로 4km의 완벽한 직사각형이었으며 그 표면에서는 남극 윌크스랜드에서 관측되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의 60도 육각형 미세 전자기파가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독립탐사팀이 이 좌표를 인터넷에 공개하자마자 벌어진 일은 1951년 미국 차코 캐니언에서 벌어졌던 CIA의 은폐 작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미 해군 소속의 핵잠수함 2척이 해당 해역으로 급파되었고 미확인 심해 폭발물 제거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반경 200km 해역의 모든 민간 선박 진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사막을 군대로 막았고 지금은 심해를 핵잠수함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은폐의 스케일만 커졌을 뿐 그들의 통제 매뉴얼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극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2023년 3월 4일 유럽 우주국의 환경관측 위성이 남극 윌크스랜드 상공을 지나며 기록한 열적외선 데이터에 따르면 직경 320km의 거대 질량체 중심부 온도가 주변 빙하보다 섭씨 2.5도 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섭씨 2.5도. 겉보기에는 미미한 수치 같지만 2.7km 두께의 영하 60도 얼음층 아래에서 거대한 대륙 규모의 물체가 스스로 열을 내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고철 덩어리나 수억 년 전의 소행성 충돌 자국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기계장치 혹은 고대 문명의 동력원이 수만 년의 긴 동면을 깨고 서서히 재가동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연력학적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위성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습니다. 군사당국이 위성 접근 코드를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현재 전 세계 5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남극조약은 명목상으로는 평화적인 과학 연구를 위한 협정입니다. 하지만 2023년 비공개로 열린 특별회의에서 남이 70도 이남의 특정 구역들에 대한 절대 비행 금지 조항이 만장일치로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펭귄의 서식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륙 아래에서 깨어나고 있는 1.618의 황금비와 60도의 전자기장을 뿜어내는 거대한 진실이 대중의 눈에 띄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인도의 사막, 볼리비아의 고원,
우랄의 산맥, 그리고 남극의 빙하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압도적인 수치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류 학계가 세워놓은 얄팍한 거짓의 장막 뒤에 숨어 평온한 무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일경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지구를 지배했던 진짜 창조자들의 흔적을 똑바로 마주할 것인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수백만 장의 1급 기밀 문서들이 지하 금고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류 학계가 굳게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지된 수치들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50만 년의 진화적 정체를 비웃듯 폭발한 500년의 기적. 해발 3,800m의 산소가 희박한 고원에서 섭씨 2,100도의 합금을 부어넣은 연력 각정 모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 불과한 0.003mm의 나노 코일. 그리고 남극의 2.7km 두께 얼음 아래 숨겨진 직경 320km의 거대 질량체. 이 모든 물리적 불가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수학적 서명. 1.618의 황금비와 60도의 완벽한 육각형 전자기장.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1경분의 1이라는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삼아 10만 년 전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전 지구를 통제했던 단일하고 압도적인 초고도 문명의 의도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스터 플랜이 남긴 명백한 증거들이 어떻게 CIA와 KGB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은폐 프로토콜에 의해 50km의 군사 통제선과 콘크리트 밀봉 속으로 사라져야 했는지 그 치명적인 전술적 막다른 길의 논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7년 7월 11일 미 육군 정보부가 작성하고 2022년 정보공개법에 의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1급 기밀문서 MI99 74호. 북위 27도 9분, 동경 78도 1분. 고대 인도의 라자스탄 사막 폐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금속 파편. 이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이 파편을 단순히 고대 문명의 잃어버린 기술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이자 주류 고고학계의 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파편이 지닌 진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2.4mm의 얇은 두께로 800메가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견디며 섭씨 3,400도 이상의 열 처리 공정을 거친 니켈 동위원소의 집합체. 그 안에는 0.001% 미만의 인공 정제 비율과 60도의 완벽한 육각형 분자 구조, 그리고 1.618의 황금 비율 곡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파편은 홀로 존재하는 고립된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볼리비아 포마퐁쿠의 130톤 거석을 정밀하게 타격한 기계공학의 파편이었으며 러시아 우랄 산맥 10만 년 전 지층에 묻힌 나노 스파이럴 코일의 거시적 확장이었고 남극 윌크스랜드 빙하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직경 320km 거대 질량체의 아주 작은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외벽 조각이었습니다. 1947년 미 육군 특수조사팀이 기원전 3000년의 지층에서 섭씨 1500도의 유리화된 모래 분화구를 파헤치고 이 파편을 꺼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발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만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지구 전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진짜 창조자들의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를 건드린 것입니다. 권력자와 기득권 학자들이 조작한 거짓된 역사 속에 갇혀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깨어있는 지식인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은폐의 장막이 찢어지는 현장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017년 미 국가안보국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3테라바이트의 기밀 데이터, 2022년 태평양 심해저 4,500m에서 포착된 6km 직사각형 구조물, 그리고 2023년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섭씨 2.5도의 열을 뿜어내며 서서히 재가동되고 있는 거대 질량체. 주류 학계와 정보기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위성 접근 코드를 차단하고 핵 잠수함을 파견하며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만 킬로미터의 공간과 10만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일치하는 이 압도적인 물리적, 수학적 수치들은 결코 콘크리트와 다이너마이트로 영원히 밀봉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모래를 뚫고 고원을 넘어 심해와 빙하를 뚫고 우리의 눈앞에 그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47년 인도 사막에서 발견된 손바닥만한 금속 파편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였지만 과연 이 톱니바퀴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목적지는 어디이며 지금 이 순간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2.5도의 열을 내며 깨어나고 있는 1.618의 심장은
누구를 향해 박동하고 있는 것일까요?